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서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받게 되네요. 오늘 제가 소개할 세션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CAD 데이터 최적화 변환 픽시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UT 코리아에서 AC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남승우라고 합니다. 먼저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먼저 픽시즈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픽시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스튜디오, 배치, 플러그인, 리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연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픽시즈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사례가 있는데 일반 산업의 사례를 제가 실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픽시즈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픽시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제가 세션 지금 명 처음에 보면은 CAD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CAD 데이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CAD 데이터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약자가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일반 산업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물체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뭐 이 물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만들기 전에 미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다 CAD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D 면으로 2D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CAD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만 CAD로 부르는 건 아니고 일반 뭐 건축 사례도 있지만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뭐 자동차나 기계, 항공 거의 모든 뭐 물체를 만드는 산업에서는 다 CAD 데이터를 엔간하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뤄볼 CAD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2D CAD 데이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3D CAD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컷인데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보면은 뭐 위쪽에는 뭐 혼다나 뭐 렉서스 같은 케이스가 되겠고 이 다음 사례들은 약간 건물, 약간 유니티 오피스나 왼쪽 위에는 사운드 한남이라는 건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니티를 활용해서 나온 리얼타임 3D 환경 컨텐츠를 말하는 건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일단 유니티를 사용해서 뭐 다른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활용을 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같은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이나 앞에 화면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3D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3D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3D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3D Max를 사용해서 이 물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제가 CAD 데이터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맥스로 되어 있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들 포맷도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 이 다양한 환경을 모두 다 범용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하기 위해서 픽시즈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픽시즈가 없을 때 일반 산업 CAD 데이터 모델을 가져오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맨 왼쪽을 보시면은 CAD 데이터 뭐 카티아나 크리오나 뭐 다소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처음 사례로 보면은 첫 번째 줄로 보면은 일단 맥스로 가져오거나 FBX로 뽑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맥스로 가져올 수 있는 포맷을 만들 수 있거나 FBX로 뽑을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면 사실 가장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FBX로 뽑아서 위에 단계로 보면은 맥스에서 클리닝 작업을 하는 거는 뭐 필요 없는 데이터를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매트리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뭐 보이지 않는 뭐 디테일한 부분을 뭐 바꾼다든지 가는 맥스를 다시 작업을 하고 클리닝 작업을 하고 다시 FBX를 가져와서 그 FBX를 유니티에 올린 다음에 뭐 리얼타임 3D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FBX가
변환이 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안 되는 프로그램들도 엄청 많아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아래 줄을 보면은 뭐 SAT, VE, 뭐 STP나 뭐 IGS 뭐 엄청나게 다 많은 포맷들이 있는데 이 많은 포맷들을 다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불러와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 파일들을 다 지원하지 않아요. 이 포맷들은 그 아웃풋된 프로그램들의 자체 포맷이기 때문에 모두가 호환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호환을 하기 위해서 픽시즈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픽시즈가 있으면 이 CAD 데이터들을 한 번에 가져와서 유니티 리얼타임 3D 환경에 맞게 픽시즈를 활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왜 픽시즈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일반 산업에서 리얼타임 3D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뭐 어떤 것들을 만들든지 그 전에 일단 CAD 데이터가 불러오는 것부터 안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불러와서 준비 과정을 먼저 다 완벽하게 해놓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픽시즈 소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픽시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픽시즈 설명을 뭐 조금 더 드리면은 일단 처음 부분을 보면은 모델을 가져오게 되죠. 폴리곤 모델이나 넙스 데이터 모델을 가져오게 돼서 픽시즈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거나 최적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거나 그런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VR이나 AR, 모바일, 웹, 뭐 다른 어떤 플랫폼이나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와 픽시즈에 대해서 좀 더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니티와 픽시즈가 같이 뭐 합쳐져 있는 라이센스라고 하기보다는 유니티 라이센스가 있고 픽시즈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인더스트리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유니티와 픽시즈가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좀 더 가장 호환성이 좋게 인더스트리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픽시즈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3D CAD 데이터 IO라고 해서 일단 인풋을 할 수 있거나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CAD 데이터 리페어 메쉬라고 해가지고 3D 데이터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형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 좀 더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테셀레이션이나 심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메쉬를 좀 더 다듬어서 바꾸는 과정,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픽시즈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픽시즈에서 사용 가능한 포맷들을 다 널어 놓은 건데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픽시즈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포맷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다 인풋을 할 수 있는 포맷, 아주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 인풋을 할 수 있는 포맷이 있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아웃풋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FBX를 주로 사실 편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픽시즈 자체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PXZ라는 포맷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거의 주로 FBX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테셀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테셀레이션은 CAD 모델을 가져와서 유니티에서 쓸 수 있도록 3D 메시화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른쪽 첫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임포트를 하게 되면 저렇게 라이너릭하게만 데이터가 나와요. 라이너릭하게 나오고 이거를 테셀레이션을 통해서 메시화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 화면으로. 이 형태를 바꾼 다음에 유니티에서 다른 환경에 맞게 다시 렌더를 걸어서 다른 환경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테셀레이션 하이, 테셀레이션 로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셀레이션에서도 이게 또 파라미터 세팅에 따라서 또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이로 하거나 미디엄으로 하거나 로우로 하거나 이렇게 세팅을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은 왼쪽에 보시면 세그먼트, 랭스, 앵글 이 부분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아예 커스텀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대부분에 사용하시는 거는 하이, 미디엄, 로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차이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이 자세하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이로 할 때와 로우로 할 때 트라이앵글 개수나 뭐 파일 사이즈 자체도 다르고 더 간소화하게 나오는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원 쪽 가운데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조금씩 각져 있는 게 보이시거든요. 각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든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최적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세그먼트, 랭스, 앵글 이 부분을 조절해가지고 테스트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그먼트, 랭스, 앵글에 대해서 좀 더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은 더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위쪽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메쉬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퀄리티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촘촘한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원형의 형태가 좀 더 깨지게 되고 좀 더 각지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줄여보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시메이션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테슬레이션을 하고 나서 데시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데시메이션을 더 한 다음에 아웃풋을 뽑아내는 과정이 픽시즈로 주로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픽시즈에서 거의 주요 메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트라이앵글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냐고 보시면 되면은 이 폴리곤 개수를 최대한 이 메쉬의 형태를 깨지 않고 폴리곤 형태를 줄여나가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대한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해서도 줄이게 되면 어떻게 깎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깎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퀄리티는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정도를 정하는 거죠. 그 정도를 정해서 뭐 그냥 일반 PC에 올린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조금만 줄이고 뭐 모바일이나 뭐 다른 뭐 AR, VR 뭐 그런 걸 사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뭐 타겟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예제는 데시메이션을 한 예제를 보시는 건데요. 아까 제가 뭐 하이, 로우 이런 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다 부분별로 끊어가지고 로우, 미디엄, 스트롱 해가지고 다 데시메이션을 돌렸을 때 차이점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잠깐 보면은 차이가 되게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퀄리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멀리서 봐도 되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뭐 부품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까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뭐 형태만 보이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파라미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알고리즘을 좀 더 세게 줘서 조금 많이 줄이는 거죠. 아니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줄여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되거나 그런 세팅 값을 줘서 할 수 있는 예제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차량 데이터로 데시메이션을 했을 때 차이인데 왼쪽이 데시메이션을 안 돌렸을 때 그냥 일반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티아 모델로 추정이 되는데 카티아 모델에서 데시메이션 안 했을 때는 지금 이런 형태로 와이어프레임이 왼쪽 형태로 나오는 거고 오른쪽 형태는 픽시즈를 이용해서 데시메이션을 했을 때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와이어프레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와이어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서 뭐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죽어지고 뭐 폴리곤이 적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UV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UV 작업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테셀레이션을 하고 데시메이션까지 이제 끝났어요. 데시메이션까지 끝나고 이제 뭐 이 상태에서 끝내도 되지만 아니면 뭐 매테리얼을 작업을 한다든지 뭐 라이팅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대해서 UV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사용해 본 CAD 모델에 대해서는 UV가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UV를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테리얼을 좀 더 입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피키즈에서는 아예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태에 기반한 UV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언래핑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이 일단 오토매틱하게 알고리즘으로 생성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리팩 UV라고 해가지고 일단 UV가 생성이 됐는데 이 U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리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다시 재생성하게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리팩을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U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히든 리무벌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히든 리무벌을 사용 안 한 거고 오른쪽 모델이 히든 리무벌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시면은 안쪽에 이 원형에 대한 기계 부품이 오른쪽에는 아예 다 날아가진 부분이죠. 이게 다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서 다 지우는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기능인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뭐 CAD 모델의 정말 디테일한 기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뭐 나사 하나나 뭐 전선 하나, 칩 하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설계를 위해서 설계할 때는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렌더링 할 때는 이 나사까지 다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거 다 퍼포먼스에 대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날리는 거죠. 다 날려서 사용을 하는 거게 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일단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찾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3D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에 대해서 카메라로 뷰에 대해서 사방에서 뷰를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의 모델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도 역시 픽시즈에서 다 사용을 해서 뭐 더 최적화를 할 수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LOD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메시화 시켜서 콜라이더를 입히거나 하는 작업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시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LOD 제네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LOD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요. LOD를 생성해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테스트 된 거를 직접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오리지널, 데시메이션, 뭐 베이크드까지 했을 때 폴리곤 개수나 뭐 메쉬나 매터리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줄어들어서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리메싱이라고 해서 뭐 이 지금 얼굴 캐릭터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 캐릭터가 얼굴 부분, 뭐 뒤통수 부분, 몸 부분 다 따로 다 개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하나로 합쳐서 뭐 하이라키를 줄인다든지 뭐 매테리얼 부분을 좀 더 바꾼다든지 하는 작업도 함께 픽시즈에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시즈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직접 예제 시연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4가지 제품이 있는데 픽시즈 스튜디오, 배치, 플러그인, 리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으로 일단 실행을 해서 뭐 데시메이션이나 이런 작업들을 다 한 다음에 아웃풋 뽑아내서 매뉴얼적으로 아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치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이게 직접 했던 작업들을 한 번에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오토매틱하게 다 돌려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에디터에 붙어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유니티를 사용할 때 다른 패키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픽시즈 플러그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뷰라는 거는 간단하게 3D 뷰어라고 CAD 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AD에서 AR, VR까지 지원을 하는
3D CAD 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픽시즈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픽시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CAD 포맷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한 그 지원은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하이라키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앞에 설명드린 기능들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가장 파워풀하게 제공하고 있는 게 픽시즈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돌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픽시즈를 제가 직접 켜서 일단 기본적인 소개를 해서 오버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테슬레이션이나 데시메이션 이런 기능들을 한번 다 수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직접 수행한 거를 스크립트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픽시즈에서 갖고 있는 뷰잉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시즈 PBR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매테리얼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픽시즈 스튜디오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 선체의 모델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테슬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슬레이션 세팅이 있고 이거를 테슬레이션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3D 모델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데시메이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세팅이 있는데 스트롱을 하고 파라미터를 좀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지금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이 트라이앵글 개수가 이게 13만 개라고 보는데 이거 데시메이션을 하고 나서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96,000개로 지금 데시메이션이 줄어들었죠. 데시메이션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보셨을 때 여기에 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구멍들이 이런 다 선체 구멍들이 다 있는 것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이 굉장히 많고 이 와이어프레임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무브 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무브 홀은 말 그대로 그냥 홀을 지우는 거고요. 이거를 빠르게 하게 되면은 일단 지워졌는데 홀이 지워졌는데 지금 와이어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버텍스가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돌려주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아까보다도 지금 줄어든 거를 트라이앵글 개수가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간단하게 이 뷰잉 툴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익스플로드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의 객체가 있는데 객체에 대해서 안쪽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거나 어디에 뭐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좀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커팅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절단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절단면으로 이 모델 안에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 각도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전시켜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제가 지금 작업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스크립트로 어떻게 작동을 시키냐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밑에 있는 게 이 부분이 스크립트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뭐 생성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고, 이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의 함수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테슬레이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에 어떤 함수인지가 나와요. 어떤 함수인지가 나와서 이 부분에서 이 함수의 이 세팅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카피 파이썬 코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은 나오실 수 있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c.get 루트 해가지고 루트를 하면 루트는 이 오큐런스의 이 루트를 말하는 거고, 이 파트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많은 리스트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리스트들을 가져와서 테슬레이트를 하고 리무브 홀을 지우고 그다음에 히든 리무벌 해가지고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지우는 거죠. 안 보이는 부분을 지운 다음에 데시메이트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UV 매핑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UV 매핑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무브 피봇 같은 이 지금 픽시즈에서도 피봇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브 피봇이라고 해놔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객체마다 다 피봇이 달라요. 지금 캐드에서 들어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 다 제각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피봇을 한번 세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키를 눌러서 지금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 거고요. 이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 피봇 세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커맨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중국어 모델 같은 경우에 이 객체가 지금 이 파트 위에 보시면 파트 오큐런스가 22,000개가 있어요. 이 안에 모델이 이렇게 보이는데 모델이 22,000개가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깐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은 매테리얼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예제 중에 하나 있던 그 PBR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 PBR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를 제가 미리 임포트를 해놨고 지금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스크립트를 돌리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화면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뭐 따로 만든 매테리얼을 여기서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있는 매테리얼을 쓰셔도 되고요. 매테리얼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추가하거나 관리, 에디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봤고요. 지금 다 프로세스가 완료돼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까 모델에서 제가 했던 프로세스를 지금 스크립트로 해놔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변환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매테리얼 이런 것도 적용을 해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매테리얼과 작업까지 다 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매테리얼 작업은 안 하고 메시 작업만 한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에 불러와서 유니티에서 매테리얼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UV 함수까지 넣어놨는데 이 U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체커를 통해서 UV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객체마다 조금씩 지금 나오는 형태가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세팅을 더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마다 좀 더
UV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픽시즈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픽시즈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에 스튜디오에서 사용한 내용이 뭐 어느 정도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가능하지만 이게 전체 모든 프로세스를 한 번에 돌리는 프로세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오른쪽에 지금 커맨드 창에 계속 뭐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과정을 어느 정도 이 모델이 들어오면은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라 라는 거를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그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형태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추후에 설명드릴 다른 그 산업의 사례에서도 이 픽시즈 배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 배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예제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픽시즈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면은 스튜디오랑은 조금 다르게 유니티 안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유니티 안에 붙어 있고, 픽시즈 스튜디오로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 아웃풋을 뽑아내서 그거를 유니티로 불러내도 되는데, 그 작업조차 안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픽시즈 플러그인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불러와서 픽시즈 스튜디오보다는 기능이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다 필요한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에서, 그래서 작업을 다 수행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픽시즈 스튜디오처럼 플러그인도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임포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임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세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플러그인에서 가지고 있는 툴박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픽시즈에서 룰 엔진이라고 약간 비주얼 스크립팅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픽시즈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유니티 에디터에서 픽시즈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위에 메뉴칸에 이 픽시즈가 뜰 거예요. 여기서 뭐 밑에 있는 부분은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부분이고, 주로 사용할 거는 임포트 모델이나 툴박스에 있는 기능들, 아니면은 룰 엔진에 있는 기능, 이 정도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일단 임포트를 아무거나 지금 예제로 샘플로 하나 하게 되면 이렇게 임포트 세팅이 뜰 거거든요.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리셋으로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임포트를 했을 때 메타데이터까지 다 임포트를 할 거냐라는 메뉴가 있고, 이 패치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있고, 이 패치 바운더리는 이 메시마다 나눠져 있는 그 형태에 대해서 바운더리로 라인이 한 번 더 입혀지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캐드에 뭐 라인이나 포인트 같은 부분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임포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세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정할 수가 있고, 이 레프트 핸드 제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캐드나 유니티나 이게 사실 이게 3D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왼손 법칙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오른손 법칙을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축이 달라서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대해서 뭐 레프트 핸드를 선택하거나 제트업을 선택하거나 해서 세팅을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라키를 하나로 해서 다 머지할 거냐, 아니면은 뭐 다 나오게 원래 형태대로 나올 거냐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 메시 퀄리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 LOD를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LOD를 생성해서 LOD를 조정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임포트 다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임포트 할 때 조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UV 생성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일단은 이렇게만 해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의 씬에 먼저 뜨게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크리에이트 프리팹이라고 있는데, 그 프리팹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에셋 밑에 프리팹까지 생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듈이 뜨고요. 지금 이 끝에 이 검은 선으로 이게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아까 그 선택한 패치 바운더리를 선택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은 이런 검은 선들이 안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LOD 아까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메타데이터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 데이터, CAD 데이터에는 자체적으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도 다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일단 그런 다음 임포트를 했으니까 툴박스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라이더를 먼저 보시면은 부분만 잠깐 떼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콜라이더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유니티에서 그냥 뭐 메시 콜라이더나 박스 콜라이더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이로 선택을 해볼게요. 하이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메시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세팅을 푸어로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되게 퀄리티가 낮은 콜라이더로 생성이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아니면은 어차피 나는 메시 콜라이더를 안 쓸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흔히 쓰는 박스 콜라이더 형태로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콜라이더 부분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데시메이트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도 데시메이트를 해가지고 아까 픽시즈 스튜디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서도 세팅으로 다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이 폴리곤 카운트를 아예 절대값으로 넣어서 그거보다 낮게끔 알고리즘을 돌려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율적으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 줄이겠다 라는 식으로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머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하이라키가 많았는데 지금 하이라키가 다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하나의 메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하거나 다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됐는데, 이 익스트루드 기준은 같은 매트리얼을 갖고 있는 메시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같은 매트리얼을 가진 것들만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봇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피봇이 은근히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CAD에서 대부분이라서, 이 피봇이 지금 약간 이게 여기가 제로 포인트인데 약간 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이 포지션을 다시 0으로 맞춰줘서 제로 포인트에 놔둬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룰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에디터에서 픽시즈 룰 엔진 이렇게 생성하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약간 비주얼 스크립팅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픽시즈 홈페이지에 대해 가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짜놨어요.
여기다가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 오브젝트를 놔두고 뭘 하냐라고 보시면은 이 하이라키에 대해서 폴리곤 카운트를 50%로 줄이는 거죠. 이 모델에 대해서 줄이고 set 메타데이터 지금 프로퍼티 테스트라고 해놨는데 그냥 이거 테스트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델을 넣었을 때 지금 트라이앵글 버텍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모델을 적합시켜 놨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트라이앵글 버텍스가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외관상에 볼 때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줄어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미 줄어든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이게 50%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모델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강제로 이렇게 깨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줄이면은 이게 강제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라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프로퍼티 테스트라는 걸 넣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이 모델 하이라키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룰 엔진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어떤 형태 나오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스튜디오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삼성중공업 모델을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메타데이터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객체마다 추가를 해놔서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임포트 할 수 있는 포맷 같은 경우에는 픽시즈 포맷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아예 스튜디오랑 다 똑같이 다 그 포맷을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또 다른 소프트웨어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다 임포트를 할 수 있고 안에 메타데이터 들어가 있는 메타데이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고요. 이 파일은 지금 레비 파일을 읽어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픽시즈 활용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시즈 리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지금 영상과 같이 일단 CAD 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3D CAD 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AR, VR이 가능한 3D CAD 뷰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VR로 직접 시연을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바일 AR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픽시즈 리뷰는 홀로렌즈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홀로렌즈를 지원하는 A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직접 VR로 시연을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다음에 픽시즈 리뷰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픽시즈 리뷰를 켜서 세팅을 한 다음에 VR로 보여주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리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 지금 VR로 누군가는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같은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서
이 모델의 같이 리뷰를 동시에 같이 여러 명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례는 삼성중공업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모시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개발을 하게 됐고,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공동 개발을 해서 나온 프로젝트고, 일단 선체 모델링, 이 배에 대한 모델링 3D 뷰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그 3D 뷰어를 보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서버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서버 시스템에 나온 그 아웃풋 모델을 가지고 3D 뷰어를 볼 수 있는 3D 뷰어와 시스템 모두 둘 다 개발을 한 케이스고요. 이 모시스는 PC와 태블릿 모두 둘 다 지원하도록 개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모시스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모시스의 이 선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플랜트 3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스마트 플랜트 3D에서 이 3D 모델을 익스포트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 포맷은 SAT라는 포맷이 나와요. 그리고 이 SAT 모델과 설계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은 그 삼성중공업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와 모델을 같이 불러오는 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차마 이 3D 모델로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D 도면까지 같이 뽑아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추가적인 이미지가 다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픽시즈 배치를 이용해서 데이터 SAT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다 변환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같은 것도 다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다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 픽시즈 배치에서 다 옵티마이즈 끝난 다음에 이 픽시즈 배치가 끝난 다음에 다 유니티 배치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니티 배치로 다시 넘어가게 돼서 이 유니티 배치에서는 그 모시스 3D 뷰어에 맞게 에셋 번들을 다시 빌드를 하게 돼요. 이 모델과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3D 모델이 되는 거죠. 그 모델에 대해서 에셋 번들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에셋 번들을 다시 만들게 돼서 그 에셋 번들은 저희가 개발한 모시스 뷰어에 로드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3D 모시스 뷰어에 대해서는 PC나 모바일 둘 다 에셋 번들을 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지금 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3D 모델에 다 넘어온 다음에는 이 모시스 배치 스크립트라는 부분에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마친 부분 다음에 유니티 배치로 넘어가서 이 에셋 번들을 만드는 부분이죠. 에셋 번들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셋 번들은 모시스 뷰어에 올라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모시스 배치라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소스가 전체 그 소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픽시즈 배치 EXE를 들어가서 이 배치 스크립트 아니면 config JSON 같은 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모델을 그쪽으로 뽑으면은 저렇게 오른쪽처럼 프로세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인풋 파일에다가 모델과 데이터를 넣어요. 모델과 데이터를 넣으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스크립트에 이게 다 로드가 돼서 스크립트가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뭐 인풋 템프, 뭐 에셋 번들, 아웃풋 이런 폴더가 있는데, 다 한번 프로세스 끝난 다음에 아웃풋 폴더로 모델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아웃풋 모델 폴더에서 다시 유니티 배치로 들어가게 돼서 유니티 배치에서 다시 에셋 번들을 만드는 거죠. 에셋 번들을 만들고 그 에셋 번들을 다시 모시스 뷰어에 올려서 다시 로드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config JSON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가 항상 변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변할 수도 있고 빌드하는 게 변할 수도 있고 뭐 윈도우용으로 빌드한다든지 뭐 안드로이드용으로 빌드한다든지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config에서 폴더를 지정하는 경로를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파일은 batch.py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썬 파일입니다. 픽시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다 파이썬 파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델이 올라오면은 이 파이썬 파일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일단 이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이 config JSON을 가져와서 with 오픈하면 이 파일을 열어서 아까 이 전에 보여드린 이 input 폴더, 뭐 다른 폴더를 다 지정해서 그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냐라는 걸 인식을 하겠죠.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고 그걸 인식을 해서 뭐 이 파일을 내가 변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프로세스 와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으로 이 클래스 파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클래스 파일에서 일단 프로세스 와처에서 뭐 다른 세팅할 부분들을 다 init 함수에서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을 다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다 변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지금 와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그 삼성중공업 서버에서 계속 켜져 있는 상태고요. 꺼져 있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아까 인풋 폴더가 있는 부분에 어떤 폴더가 들어오는지 계속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서 그래서 어떤 작업자가 그 작업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그 익스포트한 결과물이 인풋 폴더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인풋 폴더에서 인식을 해서 다시 변환을 해서 최종 프로세스까지는 에셋 번들로 나오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빌드 서버 같은 거를 구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드 서버를 같은 거를 구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배치 파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 뭐 위에 있는 다른 함수나 다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라는 걸 인식하는 부분이고, 실제 프로세스는 이 배치 파일 클래스에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치 파일 클래스에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게 뭐 모델이 존재한 뭐 어떤 DB 파일이 있냐라는 거를 인식해서 그 DB 파일에 대한 정보를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넣고 데시메이트를 아까 보여드린 데시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 안에 파라미터를 넣어서 어떤 파라미터를 관리할 것인지 파라미터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배치 프로세스는 끝나고 다시 유니티 배치로 넘어가는, 지금 프로세스 콜로 해가지고 유니티 배치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지금 유니티 배치까지 넘어간 다음에 유니티 배치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맨 위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이 배치 부분은 픽시즈 배치가 아니고 유니티 배치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유니티 배치 모드로 걸어가게 되는 거고, 이 폴더를 어디에 또 어떤 3D 모델을 다 프로세스 한 다음에 아웃풋 폴더에 들어가겠죠. 그 아웃풋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이 유니티 배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유니티 배치에서는 그 파일을 다시 인식을 해서 그거를 다시 픽시즈 플러그인의 API를 통해서 다시 임포트를 하게 돼요. 다시 이 밑에 파일 임포트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픽시즈.import.impor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픽시즈에 대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다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픽시즈 모델 형태로 임포트를 하게 돼서 그 모델을 다시 밑에 함수에서 에셋 번들을 빌드하는 과정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과정을 좀 워크플로우를 소스 코드랑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셨을 때 결과물에 대한 영상이고요. 간단하게 좀 길진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선체 부분에 모델이 올라가 있고, 그 중공업 측에서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다양한 데이터를 뭐 색깔별로나 아니면 수치로나 아니면 표시하거나 뭐 그런 다 어떤 정의된 방법에 의해서 다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키거나 해서 다시 또 그 분류하는 부분이 뭐 대중소 분류가 또 따로 있어서 그 분류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또 세부 객체까지 다시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특정 부분을 검색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엑스트라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워크플로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서 에셋 번들에 같이 다 들어가서 다시 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데이터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보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 기능이라고 해서 지금 이 설계하는 데이터에 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얼마나 되냐라는 길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디멘션 기능이 추가된 거고요. 다시 뷰 포인트를 저장해서 변환해서 보시는 기능이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만 해놓고 이 전체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영상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세션에서 삼성중공업 그 같이 개발을 진행했던 프로님이 다시 세션을 진행하실 예정이거든요. 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랑 아니면 뭐 예제랑 아니면 사례 이런 걸로 보실 수 있듯이 뭐 CAD나 뭐 다른 뭐 빔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다 리얼타임 3D 환경에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픽시즈를 이용해서 뭐 빠르고 뭐 자동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다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임포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최적화가 가능하다. 최적화를 해서 플랫폼에 맞게 다 변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뭐 옵티마이징 다 해서 불러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설계단에서 필요한 부분은 메타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이 메타데이터도 픽시즈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고 뭐 추가하거나 매니징하는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픽시즈가 일반 산업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리얼타임 3D에서 아키텍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뭐 리얼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모두가 전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 케이스들이 개발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결국에는 3D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문제고, 그 3D 모델을 임포트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목록에 가기 전에 부딪히는 문제점이었죠. 픽시즈가 없을 때. 근데 픽시즈가 있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리얼타임 3D 환경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산업 종사자분들이 좀 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픽시즈와 유니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세션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실시간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내용이 길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에 남겨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AC 솔루션 엔지니어 남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